이제 우리가요 대리 행위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110번 문제를 먼저 한번 풀고요. 그 다음에요 111번요 현명주의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요 110번 문제를 한번 보셔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던 문제인데요. 모르고 이제 안 풀었으니까요. 1번 임의 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면 숙권행위를 처리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랬죠. 틀렸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을 해도 숙권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2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든가 또는요 공동대리 있죠? 또는요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다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다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자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 줄고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자기계약 줄고요 자기계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나 뭐가 있으면 채무 이행의 경우 이렇게. 4번 권한을 정하지 않는 임의대리인이죠. 권리의 성질이 변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나요?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량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질을 변하는 범위 내에서 계량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5번은요 숙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한 경우라도 수동대리는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 언제나 각자 대리.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다 이렇게. 언제나 각자 대리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행위 관계요. 이런 방금 여러분 유자차 마셨잖아요. 미국에서요. 미국에 있는 지금 현재 대형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한국 제품의 식품이 김치도 아니고 유자차래요. 예. 옥탑방인가 뭐 하는 게 문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식품 중에서 식품 가장 많이 팔리는 식품이 유자차 있죠. 유자차 이거래요. 이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다. 뭐 김치고 뭐도 아니고요. 유자차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차세대의 완정식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 유자차가 감기를 예방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특이하대요. 뭔가 달 것 같은데 알겠죠? 뭔가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것이요 물을 집어넣으면은 차가 돼가지고 향도 좋고 또 감기도 예방하고 비타민C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완전식품으로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식품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 유자차래요. 그렇대요. 알겠죠? 자, 대리행위를 한번 볼까요? 대리행위.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유자차를 다 하나씩 사가지고. 자요. 자, 대리행위요. 이렇게 갑이 있고,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이제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서 뭘 한다?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여기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죠. 이 본인의 이름이라는 것은 본인이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 을은 본인을 위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대리행위의 표시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대리관계의 표시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 현명이다 이렇게요. 여기에서 뭐가 있다? 여기서 뭐가 있어요?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대리행위요. 알겠죠?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리인은요 누구 힘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그래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다. 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만약에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다. 이 미성년자가 먼저요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죠. 여기서요 보면 숙권행위는 본인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리는 취소를 못해요.
대리행위는요, 대리는 처음부터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해도 취소를 못해요. 여기서 뭐 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위임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 그래서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계약은. 알겠죠? 그래서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의사표시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대리행위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가 있다? 본인의 지시. 본인이 직접 지시하죠? 그러면 본인은 대리인의 뭐를 부지를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지가 뭐죠? 대리인이 알지 못하는 거. 대리인이 몰라서 그랬어? 나 그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것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지시란 말이 있을 때만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현명이죠? 우리가 현명을 할 때는 언제 어떻게 하나? 114조 현명한 경우, 115조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114조 현명은 어떻게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또는요, 꼭 그러지 않고 대리인이요,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할 수 있죠. 그럼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115조죠? 현명하지 않는 경우요.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현명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뭐가죠? 이때는 누구보다 을이죠? 이때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럼 본다가 뭐죠? 본다가 뭐예요? 그걸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그래서 본다 그랬으니까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 착오에 문제가 없어. 그러면요, 만약에요, 이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상대방 병이요, 을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그때는 본인이. 그래서 얘는 봐봐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래서 위임장을 제시했다. 위임장. 대리인이 처음부터 위임장을 줬어. 그러면 내 위임장을 봤으니까 내가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아 몰라? 알고 계약했죠. 그러면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죠? 상대방이 내가 대리인임을 알았으면, 그러면 누구에게 모든 법률을 껴간다? 본인에게.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진다. 자, 여기서 봐봐요.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OX, X죠.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행위로 보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 OX, X죠. 현명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죠? 현명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현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험이 잘 나오죠? 현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잘 나온다? 이것은요, 표현대리에서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그래서 표현대리에서 잘 나오고요. 여기요, 본인을 위한다는 거 뭐예요? 본인을 위한다?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 OX, X다. 왜 이 X다? 왜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다? 왜 아니다? 대리권 남용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럼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손해여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 이 말은 반드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죠. 이제 대리행위 하죠. 대리행위 하자요. 자, 우리가 103조를 볼까요? 103조에서는 뭐가 있죠? 이중매매가 있죠? 그럼 이중매매에서는요, 본인은 멀쩡해요. 그런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 104조 볼까요? 104조에서요, 궁박하고요, 그 다음에 경솔하고 뭐가 있다? 무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8조 한번 볼까요? 108조에서요, 본인은 멀쩡해요. 그런데 대리인이 상대방과 뭘 했다? 통정을 했어. 통정. 110조 제2항을 볼까요? 뭐죠? 대리인이 사기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먼저 보면 이중매매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여기가.
여기하고 여기 두 가지요. 본인은 멀쩡한데요. 대리인이 적극하다면서 그럼 뭐가 된다? 모요가 된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본인을 멀쩡해요. 대리인이 통정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뭘 떠넣어. 나 더운데 이렇게 에어컨 같구나. 에어컨가가 다행이네. 춥지도 않고. 알겠죠? 왜 떨죠? 그런데 항상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니까요. 알겠죠? 사기 강박은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사기 강박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니까 어때요?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본다? 네 가지 형태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본다?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 을이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 갑이 있고 병이 있고 대리인이 있죠. 자, 여기에서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쳐.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쳐. 대리인을 사기를 쳐. 그럼 상대방이요. 대리인을 사기쳤죠. 여기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죠. 그러면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 시대고요. 대리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죠.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면 상대방은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취소를 누구한테 한다? 본인한테. 이때 본인한테 취소를 할 때는 본인이 그 사실을, 대리인이 사기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OX, X란 말이죠. 뭐하든지 알든 모르든 취소한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그럼 본인은요? 본인은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갑하고요. 여기 을하고 병이 있죠? 갑하고 여기 을하고 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친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 본인을요. 사기를 친 경우가 있죠. 우리 항상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하죠. 우리가 취소는 모든 법률 행위를 취소해. 모든 법률 행위. 단독 계약 합동 행위를 취소를 해요. 여기 한번 봐봐요. 본인은 상대방한테 사기를 당했죠. 근데 사기를 당했는데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본인의 대리인은 사기당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인데 어느 누구도 사기당한 사람이 없죠. 본인은 사기당했는데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본인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본인이 상대방 사기쳤죠.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서 본인의 대리인과 계약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을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지시를 하죠. 본인이 지시하면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말한다. 대리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여기 대리행위에 관한 대리행위 하자죠. 하자에 관한 거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명에 관한 거다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대리인의 능력에 관한 거죠. 특히 그러면 대리는요. 능동대리하고 수동대리가 있잖아요. 능동대리인만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수동대리인도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다 똑같아. 대리인 다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11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현명이라고 돼 있죠? 자, 현명 1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여기까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2번 대리인이 번안 내서 줄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걸 뭐라 한다? 현명이죠. 현명하면 맨 끝에 본인 동그라미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효력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 알겠죠? 자 3번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 줄고 본인의 인장 줄고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 이걸 뭐라 한다? 서명대리다. 무슨 대리? 서명대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맨 끝에 대리 행위로서 유효 줄고 그럼 대리 행위로서 유효를 뭐라고 한다? 본인에게 효력 발생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자 4번은요. 갑의 대리인 을이 대리 행위라면서 줄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값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퀄 현명 X죠. 현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본다지 추정한다 아니죠? 이때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아는 경우 동그라미하고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래야 되겠죠. 본다. 무슨 말 하면 안 돼?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되죠. 5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그래도 상대방 줄 긋고 알이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임한다 생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112번은요 1번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줄곧 대리인 표준. 이것을 지금 여기 1번 뭐라 하죠?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을 봐봐. 여기 의사의 흠결을 뭐라고 그래? 의사의 흠결 이걸 뭐라고 그래? 의사의 흠결. 의사의 흠결을 뭐라고 그래? 그것은 뭐냐면 107, 108, 109조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래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것을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요 사기 강박을 뭐라 한다? 사기 강박을 하자 있죠? 일치죠?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그래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다.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이렇게 얘기해요. 영향을 받을 때는 대리인을 표준이고요. 2번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거기까지 줄고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게 뭐예요? 적극 가담이죠. 적극 가담하면은 본인이 그 사정을 알든 모르든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아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거기를 줄고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죠. 본인이. 대리인은 사기 강박 안 당했죠? 그럼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4번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강박을 하였다면 이렇게 뭘 했다? 사기 강박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대리인과 행한 법률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봐봐요. 지금 여기 줄고 가야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강박 여기 줄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요 본인은요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면 그때 취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 줄고 본인의 지시란 말이 딱 나오면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다 쪽 본인은 줄고 본인은 맨 끝에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줄고 이퀄 본인 표준으로 판단.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에요. 자 113번은요? 3번 맞아요? 그럼 113번 1번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협결. 아까 뭐라 했어? 의사협결을 뭐라고? 107, 108, 109.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을 뭐라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알겠죠?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 표준. 대리인. 이미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고 수동 대리도 행위 능력자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5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 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 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 여기까지 가로묶으면 우리가 이거 본인을 위하여 대리 행위를 한다. 이걸 현명이죠?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도 현명이 상대방이 알 수 있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는 그 대리인을 취소할 수가 없다. OX. 봐봐.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니 여기 지금 봐봐. 뭐냐면 대리행위라죠. 대리행위. 아까 말했죠. 대리행위는 여기 봐봐. 미성년자죠. 숙거행위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위임계약은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위임계약은 대리인이 미성년자만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행위 자체는 취소를 못해. 왜요? 대리인은 누구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5번.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는 있어야 돼? 의사능력. 뭐는 없어도 돼? 행위능력. 행위능력이 없어도 되니까 4번처럼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자, 114번 틀린 것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슨 말이죠? 현명을 하지 않았죠.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만다 생긴다. 이렇게. 2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배명에 줄고 적극 가담. 지금 누가요? 대리인 을 줄고 적극 가담이죠. 당연히 본인은 적극 가담이 아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본인이 적극 가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대리행위의 효과는 누구한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알겠죠?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갑 선의의 본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OX, X 취득하지 못한다. 자, 3번은요.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했죠? 누가요? 봐봐. 대리인이 매수인의 대리니까 매수인은 누구라고 한다? 본인. 알겠죠? 본인. 매도인을 뭐란다? 상대방이죠. 이해됐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했죠? 그런 경우는 어떠한다?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 그 사실을 몰랐다. 본인이 아무것도 모른다?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알든 모르든 매도인은 계약을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알든 모르든 이렇게. 4번 상행이 줄고요. 상행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어디로 보면 되죠? 여러분 영화관 같은 데 한번 봐봐. 마트 같은 데 한번 가서 봐봐요. 24시 편의점 같은 데 갔는데요. 밤에요. 12시에 껌 한 통 사러 갔는데요. 어때? 내가 딱 봐도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여기 점원인데요. 그럼 너는 대리인이냐? 내가 돈 준대. 그러면 돈 줬는데 그럼 이 돈 너 안 받았다면 어떡하니? 해가지고 민증 깔 하고 이렇게 해봐요. 알겠죠? 껌 한 통 살 수 있어 없어? 없죠. 영화관에 가가지고요. 가서 영화관 매표사 아가씨한테요. 당신 누구냐? 어디 사냐? 민증 깔아. 얼굴하고 왜 다르냐? 또 이렇게요. 뽀샵이 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투가다 보면요. 영화 끝나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행위에는 뭐가 중요하냐? 현명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속한 거래가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상행의 경우는 신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현명주의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5번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로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로서 대리인이 하죠.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다, 미성년자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맨 끝에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 이렇게요. 자, 115번부터 이제 복대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요. 현명하고요. 대리행위 하자 이런 것을 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 보냐? 복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복대리는 우리가요. 실질적으로 약간 좀 까다로운 면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들이 조금 많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일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는 단일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대리권의 범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리권의 제한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요. 지문이 5개 정도 되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약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넘어가서는 대리행위 현명이라든가 대리행위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약해요.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복대리예요. 알겠죠? 복대리는 논점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누가 만들지 않은 문제를요, 선어 문제는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복대리는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 을이 지금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일 수 있고요.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대리인지 모르죠, 을이요. 그런데 이 을이요,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여기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이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해요, 선임. 그래서 선임해 이 복대리를 뭐라 한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여기서 먼저요, 여기서 이걸 한번 보죠, 이렇게요. 이걸 뭐라 한다? 대리권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 한다? 복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리권 안에 복대리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대리권이요, 대리권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죠. 그러면 무슨 대리가 된다? 벗어나면 무슨 대리? 무권 대리가 돼. 무권 대리하니까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해도 대리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대리권이 소멸하죠. 만약에 대리권이 소멸하죠. 소멸하면 당연히 복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럼 대리권은 언제 소멸해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그러면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은 대리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다. 그것을 무권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 소멸되고 난 다음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권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무권대리인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뭐가 나오냐? 대리인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리고 을이 갑의 대리권의 취지에 맞게끔 병과 계약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을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럼 대리권이 소멸했다. 소멸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네.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이름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복임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복임행위요. 이런 복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야.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게 뭐죠? 이름은 책임이라는 것이다.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누구한테 책임진다? 본인한테. 왜요?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복대리인의 잘못으로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복대리에 대해서 선임 감독을 잘 해야 되냐 돼? 해야 되겠죠? 선임이죠, 선임. 선임이면 법원에 의해서 선임되면 법정대리라고 그래. 그런데요, 법원에 의한 선임이 아니죠? 그럼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대리다.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다. 언제나. 그 말은 이 을이 임의대리이 아니고 법정대리인이요. 법정대리인 을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복대리.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이 말이죠.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돼도 이 사람은 법원이 아니고 법정대리인이잖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죠. 그래서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본인의 대리니까 나는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만 현명하면 된다. 왜?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또 한 가지는요,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것을 뭔다? 현명이죠.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현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왜?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요, 복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러면 안 돼.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복대리는요, 대리인 을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래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뒤에 채권법에 보면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위임계약. 이 위임계약을 보면 수임인은
자기 복무 원칙이에요. 자기가 직접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복 위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거예요.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뭐도 없다? 책임도 없다 이렇게. 그런데 법정대리는요? 법정대리는 먼저 신뢰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해. 그 말은 언제든지 선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 책임으로 선임한다. 그걸 법정대리예요. 언제든지.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해요. 알겠죠? 이때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요. 잘못이 없어도. 그런데 여기에서요. 예외적으로 임의대리는요.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 뭐라고? 본인의 뭐다? 승낙이나 채무이행. 그러면 큰일 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그래. 부득이한 사유. 채무이행은 어디에 있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은 본인의 승낙이나 뭐라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도 부득이한 사유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복대리인 선임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선임 감독 과실. 봐봐. 그러면요. 법정대리인이 그냥 선임할 때는 무과실이죠. 부득이하게 선임하면 관리 감독의 과실 책임이죠. 이 말은 책임이 무거워졌다, 경감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 갑이죠. 갑. 본인이요. 복대리인을 임의대리에서 여기 본인이 지명한 것이 본인이 지명. 여기 법정대리에서는 본인의 지명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법정대리는 본인이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본인의 대리인이 직접 하는 거다. 친권자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아버지한테 누구를 복대리로 선임하라고 지명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대리에서 복대리인을 본인이 직접 지명했어. 자기는 을은 A를 복대리로 하고 싶은데 정을 하래. 본인이. 그래서 정을 했는데 그 정이 그 일을 하기에는 부적임하고 불성실해.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뭘 해야 돼? 빨리 본인한테 통지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이 지명을 해도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해. 내가 선임했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 해임을 시킬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뭐라 하면 게을리한다, 해태한다, 게을리한다. 그러면 책임을 져.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임의대리에서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이 부적인 불성실하더라도 대리인은 책임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부적인 불성실하면 언제나 대리인이 책임진다. 그래도 큰일 나. 알겠죠? 부적인 불성실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를 하면은 책임은 안 지고 본인에게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안 하면은 그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다, 해태한다, 태만히한다. 그때만 책임을 져. 알겠죠? 이것을 본인의 지명이 있을 경우 이렇게 이것을 복대리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문제를 한번 보죠. 자, 1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이렇게 1번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첫 번째 중요하죠. 복대리권을 선임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위 줄고 대리행위에서 선임이다. 복임행위에서 선임이다. 복임행위지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완전히 달라.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행위? 복임행위에 의해서 선임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2번 틀렸죠? 3번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대리행위의 착오 여부가 문제가 되죠. 착오 여부. 그러면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죠. 그럼 복대리인이 대리행위 하니까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따라서 착오 여부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왜?
복대리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4번 대리권이 법률행위에서 부여. 이게 좀 어려워. 줄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 이걸 무슨 대리라고 한다? 무슨 대리?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돼. 무슨 대리? 105번 얘기했잖아요. 임의대리라고. 법률의 규정을 법정이고, 법정은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는 단독계약이죠. 단독이다 계약이다 말로 하는 것을 뭐란다? 임의대리란 말이죠. 알겠죠? 임의대리의 경우 이 말이죠.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줄고 부득이한 사유 줄고, 이때 부득이한 사유에다가 뭐라고 쓰면 안 돼? 채무이행. 그러면 큰일 나. 채무이행이 아니고 뭐라 한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면 복대리를 참여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4번 5번 별 하나에 법정 대리는 줄고 그 책임으로 선임한다. 선임. 그 책임으로 선임해. 그 책임 밑에 써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여기요 그 책임으로 이 말이 딱 나오면 여기다가 법정 대리지 임의 대리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무슨 대리라고? 법정 대리라고.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요. 자, 116번 복대리. 1번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 현명이죠?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누구를? 복대리인을 위한 것을 보는 거예요. 복대리니까 대리인을 위한 것을 본다. 그러면 안 돼.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복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2번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줄고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임의대리인이 선임 감독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3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 OX. X죠. 누구의 이름?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뒤에는 맞고 앞에가 틀렸죠? 4번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 줄고 부득이한 사유 줄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OX. 왜 X? 왜 X? 바꿔. 앞에 법정을 임의대리로 바꾸는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고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고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하는 것이고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 맨 앞을 임의대리로 바꾸면 돼. 자, 5번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왜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란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117번 1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줄고. 그래서 이퀄 무권대리죠. 여러분 무권대리는 뭐한다?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복대리권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해서 소멸한다. 맞아요? 줄고. 수권행위의 철회 줄고. 그럼 수권행위 철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권행위 철회가 되면 어떻게 돼? 그럼 그걸 어떻게 돼?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권 소멸하면 뭐가 없어져? 복대리권 소멸이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수권행위 철회, 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두 소멸해? 복대리권 소멸. 그러니까 복대리권은 수권행위 철회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자, 3번은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줄거 본인을 대리. 왜요?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4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줄고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적인 불성실을 말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애임을 태만한 때 하면 책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문제죠. 이 지문이요 다른 어디 무슨 시험에 나온 건데 이게 앞뒤로 완전히 맞지 않게끔 지금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여기 봐봐요. 여기요 그 부적 여기부터 가로 묶어봐.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말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애임을 태만한 때 하면 책임 없다. 여기까지 가로 묶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임의 대리에서 본인이 지명한 경우예요. 임의 대리에서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한 경우. 그런데 그 복대리 지명된 그 복대리인이 부적인 불성실하죠. 그것을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까지만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앞에는요, 여기 뭐죠? 여기는 봐봐.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여기까지 가로묶어? 거기 가로묶었어요?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여기까지? 이때는 무슨 책임을 져요? 노노노노.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그 책임으로 선임할 때 법정 대리인이 무과실 책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때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이때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은 책임이 무거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죠? 그걸 뭐란다? 경감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경감된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법정 대리하고 뭐 아무 관계없는 임의 대리에서 본인이 지명한 경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두 개를 지금 묶어놨어. 알겠죠? 4번 틀렸죠? 5번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인. 이런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누가 선임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야. 알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118번은요.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 딱 그걸 조심해야 돼.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2번 복대리인은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줄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알겠죠?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3번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자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4번 임의대리죠.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 채무 이행 아니라고 그랬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아니네요. 밑에다 있어. 4번하고 5번하고 같이 묶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하도 복대리인 선임하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3번 4번 같이 묶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2번 이렇게. 자 119번은요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줄고 부득이한 사유 바로 밑에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여러분 이 말은 뭐라 한다? 책임이 뭐가 된다? 경감된다 이렇게. 경감된다 이렇게. 자 2번 복대리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복대리 줄고 임의대리죠. 임의대리. 복대리는 임의대리이기 때문에 표현대리 줄고 125조 점 찍고 126조 129조 125조 126조 129조 다 적용이 돼. 3번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이죠. 이게 중요하죠. 처음부터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으로 선임되면은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행위 능력자였던 대리인이 나중에 대리인으로 되고 나중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죠. 그럼 어떻게 된다?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 대리권은 뭐가 돼? 소멸해. 그래서 대리권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알겠죠? 4번 복대리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직접 비용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했죠?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죠.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권리와 의무. 우리 아까 앞에서 한번 문제 안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요 잠깐만 여기 여러분요 116번 한번 봐봐. 116번 5번 봐봐. 5번 116번 보면 복대리는 대리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동그라미 의무 동그라미 권리와 의무가 있죠. 자 권리에다 써 비용 상환 청구권 두 개를 쓸 거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 보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보수 청구권이 있고요. 의무 동그라미 의무에다가 선관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일단 하나 더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돼. 관계없어. 알겠죠? 수침을 인도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요, 110 몇 번이죠? 9번이죠? 여기 봐봐. 복대리는 본인에 대해서 직접 비용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 하다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없다 틀렸죠? 자, 그다음에 5번. 복대리인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가진다. 즉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120번은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줄고 거기다가 그 책임으로 이 말이죠. 이 말이 그 책임으로 이 말이에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번.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랬나요?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 봐봐. 여기 가로 묶어. 선임 감독의 잘못에 관하여 책임 거기를 가로 묶어. 이것은 뭐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그래. 알겠죠? 그냥 아니야.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가로 묶어봐. 무과실 책임 원칙이야. 무과실 책임 원칙. 아무 말이 없으면 법정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져. 그런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때만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져. 근데 여기는 지금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단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틀린 것이죠. 알겠죠? 3번. 복대리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 왜?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뭘 가진다? 권리와 의무. 아까 우리 한번 했었죠? 비용상환 청구권, 선관주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4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죠? 누가 선임했다?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죠? 그럼 언제나 무슨 대리다? 언제나 임의 대리다. 5번.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뭐 할 수 없다? 넘을 수 없다. 넘을 수 없다 죽을 거. 만약 넘으면 무권 대리로서 만약에 넘으면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로서 본인은 추인 가능 이렇게. 본인은 추인 가능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자, 121번은요. 옳은 것은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맨 끝에 선임하죠. 선임. 왜요? 법정 대리는 뭐 언제든지 선임하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선임해.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임하니까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이렇게. 2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자로서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틀렸죠. 3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 채무 이행의 경우에 하나요? OX. X죠. 채무 이행 아니라고 했죠. 뭐라 한다? 부득이한 사유. 그래도 부득이한 사유.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서 나와. 알겠죠? 4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법정 대리죠.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명한다 그러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지 면한다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5번. 임의 대리인이 사망하죠. 사망. 임의 대리인이 사망하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이죠.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죠? 복대리에 관한 것이고요. 여러분 잠깐 하나만 더 봐. 여기가 대리 효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봐요. 우리가 이제 대리에서 잠깐만 대리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본인 갑이 있죠. 본인 있죠. 여기 상대방 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갑일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럼 대리권을 뭐라 했죠? 권한이다, 지위다, 자격이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대리인이 되죠. 대리인. 을이 이제 병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대리행위다 이렇게. 대리행위.
그러면요, 모든 것은 누구한테 미친다? 대리 효과. 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죠. 이때요, 이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생기는 하자들이 있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이라든가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권이 있죠. 그 모든 것, 즉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간다? 본인에게 간다. 이때요, 법률 효과의 귀속 지체로서의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대리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볼까요? 122번 1번 대리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가 본인을 봐봐 출고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권리 능력. 그래서 맨 끝에 권리 능력 이렇게. 2번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 줄거 본인 명의로 줄거 대리 법률 행위를 했죠? 그러면 누구에게? 본인에게 줄거 본인에게 효과가 미친다. 그 다음에 3번은요, 대리인에게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죠? 하자. 그 효과로서 생기는 취소권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생긴다. 4번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돼서 해제. 그러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있죠? 이 원상회복 의무는 다 누구한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맨 끝에 본인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5번은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해제권도 당연히 갖는다. OX, X. 계약 체결 대리권은 해제할 권한이 원칙으로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법률 효과에 관한 것이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 이제 무권 대리하고요, 표현 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